너 매일 그렇게 씻는 거 병이야. 병. 매일 씻는 게 병이라고요? 나라가 바뀌니 상식도 바뀌나 봅니다. 깨끗하다는 개념이 이렇게 다를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당신에게 일상인 것이 다른 누군가에겐 생소할 수 있고, 당신의 상식이 다른 문화에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한 교환학생의 문화 충돌기를 소개합니다. 한국의 목욕 문화는 그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샤워하는 룸메이트를 보며 도대체 왜? 하고 의아해했던 그녀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주 앉은 두 문화 사이에서 씻어내는 것은 단순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신발을 벗고 매일 샤워하고 함께 때를 밀며 그녀가 찾아낸 깨달음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멜리아예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21살 대학생이에요. 전형적인 미국 아이죠. 어릴 때부터 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이런 말 들으면서 자랐어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죠. 누가 뭐라든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어요. 제가 원래 새로운 거 경험하는 거 좋아해서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오게 됐어요. 케이팝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자주 봤거든요. 친구들이 한국 진짜 부럽다. 거기 진짜 깨끗하다며. 이러면서 부러워했어요. 저도 기대 많이 했죠.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깔끔한 거리랑 친절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짐 싸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진짜 현실은 좀 달랐어요. 서울 도착했을 때는 첫인상 좋았어요. 공항부터 되게 깨끗하고 길거리도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하더라고요. 지하철도 시스템 잘 되어 있어서 길 찾기 쉬웠고요. 길 물어보면 대부분 친절하게 알려주고 첫날 저녁에 학교 근처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생활하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첫 번째 사건이 터졌어요. 수업 끝나고 배고파서 근처 한식당에 갔어요. 작은 전통 식당이었는데 입구에 매트 깔아놓고 사람들이 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본 적은 있지만 직접 경험하니까 좀 이상했어요. 진짜 꼭 벗어야 돼. 미국에선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냥 신발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어 잘 몰라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표정 보니까 엄청 당황한 것 같았어요. 손님들도 다 저 쳐다보고. 그제서야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싶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때는 좀 억울했어요. 신발 신고 들어온 게 무슨 문제인가요? 이렇게 영어로 물어봤는데 주인은 계속 신발 벗으라는 손짓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신발 벗고 들어갔는데 이미 분위기는 완전 싸해져 있었어요. 식당 나오면서 진짜 짜증났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까다로워? 신발 좀 신었다고. 뭐 어때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첫인상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게 시작됐어요. 며칠 뒤에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커피 사려고 줄 섰는데 사람들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에선 아침에 바쁘면 서로 양보하면서 빨리빨리 하는데 여기선 다들 묵묵히 기다리기만 하더라고요. 시간 없어서 앞사람한테 미안해요 하고 새치기 했어요. 영어로 양해 구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 시선이 칼날 같은 거예요. 뒤에서 수군수군대는 소리 들리고 표정들도 다 안 좋았어요. 이 정도는 이해해주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커피 주문하는 내내 뒤에서 째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인들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예민하지? 배려심이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한국 문화를 하나도 모르던 거였죠. 근데 그땐 제 행동이 문제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항상 내가 맞아, 내가 옳아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으니까요. 제 성격이 좀 그래요. 자유롭고 즉흥적이에요. 누가 저한테 뭐라 하면 내가 잘못했나?
생각하기보다는 쟤네가 왜 그러지?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항상 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 며칠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냥 평소처럼 행동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불쾌해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한국에 온 이유요? 단순해요. 새로운 문화 경험하고 색다른 사람들 만나고 한국의 특별한 점들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저를 계속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이랑 나랑 정말 안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요. 모든 게 너무 달랐고 제 방식은 여기서 먹히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결국 모든 문제는 제가 한국을 제대로 이해 못한 데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신발 벗는 간단한 룰부터 사람들과의 암묵적인 질서까지 한국은 너무 낯선 세계였어요. 제 자유로운 성격이 여기선 안 맞는다고 느꼈죠. 그래도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냥 문화 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제가 한국이란 새로운 환경에서 조금씩 배워가야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기숙사 생활 시작됐을 때는 솔직히 걱정이 더 컸어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제가 다른 사람이랑 방을 같이 써야 한다니. 미국에서도 방 혼자 쓰던 제가 모르는 사람이랑 한 공간에서 지내야 한다는 게 상상만 해도 답답했어요. 게다가 룸메가 한국인이라는 것도 좀 부담됐어요. 식당이랑 카페에서 몇 번 부딪히면서 한국인들은 너무 까다롭고 예민해라는 선입견이 생겼거든요. 첫날 룸메이트 유진이랑 처음 만났을 때 걔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것 같았어요. 첫 인사는 괜찮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멜리아입니다라고 어설픈 한국어로 말했더니 걔는 살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이에요라고 대답했어요. 걔가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건 금방 알았어요. 대화는 어색하게 끊겼고 우리는 각자 침대로 돌아갔어요. 유진이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하고 차분한 성격에 말수도 적고 그냥 무난한 사람 같았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유진이의 조금 특별한 생활 습관을 알게 됐어요. 침대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있는데 유진이가 샤워 용품 들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운동이라도 했나? 하고 그냥 넘겼는데 그 다음 날도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샤워하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돌아와서 하는 스킨케어였어요. 화장품 몇 종류를 차례대로 꺼내 얼굴에 정성스럽게 바르고 심지어 마스크팩까지 하는 모습은 마치 특별한 약속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솔직히 좀 의아했어요. 이렇게까지 매일 해야 되나? 매일 샤워하는 것부터가 의문이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정말 필요할 때만 씻어요. 땀을 많이 흘렸거나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정도. 그런데 유진이는 평범한 하루가 끝난 후에도 이 의식을 빼먹지 않았어요. 게다가 유진이 피부가 정말 맑고 투명한 게 처음엔 타고난 피부인가 싶다가도 역시 관리의 결과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진이의 이런 습관에 이상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매일 밤 꼭 씻고 피부 관리하는 이유가 단순한 자기 관리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특히 유진이가 씻고 나서 늦은 밤에 나가는 걸 몇 번 본 후로는 더 궁금해졌죠. 어느 날 밤 유진이가 늘 그렇듯 샤워하고 옷까지 갈아입고 나가려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은 뭔가 알 수 있을지도. 호기심에 그녀의 뒤를 살며시 따라갔어요. 신발 신는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긴장감이 들었어요. 어디 가는 걸까? 이 시간에. 그런데 결과는 의외로 심플했어요. 그냥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서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뿐이었죠. 허무했어요. 그냥 이거였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궁금증은 남았어요. 저렇게 정성 들여 씻고 단장에서 편의점만 간다고.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도 유진이의 행동이 계속 생각났어요.
씻고 스킨케어하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또 손 씻고.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청결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부터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였어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면 땀 냄새와 향수가 섞인 독특한 향기가 나곤 하죠. 특히 남학생들이 지나가면 불쾌한 냄새가 날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냄새를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지나가는 남학생들에게서도 은은한 향기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깨끗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문득 나 자신을 돌아보니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혹시 유진이가 제 몸에서 냄새를 맡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디퓨저를 방에 들여놓았어요. 향기 좋죠? 하고 웃으며 물었을 때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처음엔 그냥 방 분위기를 바꾸려는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 제 몸 냄새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됐지만 몸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습관을 바꾸는 건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매일 씻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갑자기 바꿔야 할까요?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유진이의 맑은 피부와 늘 깔끔한 모습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걸까? 하는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죠. 유진이가 지나갈 때마다 남겨지는 은은한 향기, 그리고 그 향기에 미소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룸메이트와의 생활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씻고 정성스레 피부를 가꾸는 유진이를 보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됐으니까요. 유진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말 못할 불만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 질문 자체가 제 자존심을 건드릴까 두려웠어요. 변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아멜리아, 우리 목욕탕 가볼래요? 유진이의 제안은 마치 폭탄처럼 느껴졌어요. 목욕탕이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더니 유진이는 마치 커피 한 잔 마시자는 것처럼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국 문화 체험하기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가보면 분명 좋아할 거예요. 그 순간 왜 같이 씻으러 가야 하지?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그것도 옷을 벗고 씻는다니.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날 밤 유진이는 마치 선교사처럼 열심히 목욕탕의 장점을 설파했어요. 정말 몸이 새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피로가 싹 풀리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저는 항복했어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뭔가 있겠지. 다음 날 작은 간판이 달린 목욕탕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수증기와 비누 향이 저를 반겼어요. 낯설면서도 묘하게 편안한 느낌이었죠. 유진이는 계속해서 괜찮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라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제 몸은 마치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탈의실에서는 이미 여러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몸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죠. 그런데도 저는 구석에 숨어 몸을 웅크린 채 어쩔 줄 몰랐어요. 유진이의 격려에 겨우 옷을 벗고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목욕탕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목욕탕 안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김이 자욱한 공간 속에서 여성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몸을 씻고 있었죠. 큰 탕에는 여러 사람들이 편안하게 담겨 있었고 한쪽에서는 특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건 뭐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유진이가 설명해줬어요. 세신사예요. 때를 밀어주는 분들이죠. 한번 해보면 정말 좋을 거예요. 처음엔 큰 탕에 들어가는 것조차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유진이가 먼저 들어가 저를 손짓으로 부르자 용기를 내어 따라갔죠. 뜨거운 물이 온몸을 감싸는 순간
이상하게도 모든 긴장이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세신 한번 해봐요. 처음엔 좀 아플 수 있지만 끝나고 나면 정말 개운할 거예요. 유진이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세신사에게 다가갔어요. 그 경험은 충격적이었죠. 거친 수건이 제 피부를 지날 때마다 회색빛 때가 떨어져 나왔어요. 이게 다 제 몸에서 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 물었더니 세신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이시죠? 다들 이렇게 놀라세요. 세신이 끝나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말 말 그대로 개운했죠. 물 밖으로 나와 몸을 닦으면서 지금까지의 제 생활을 돌아보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씻는 행위가 그저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었다면 여기서는 자신을 돌보고 정화하는 하나의 의식 같았어요. 씻고 나와서 저희는 찜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유진이가 저를 이끌고 소금방, 황토방 같은 다양한 테마 공간을 하나하나 소개해줬죠. 처음 보는 이 공간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이 방은 이런 효과가 있고 저 방은 저런 효과가 있어요라고 설명해주는 유진이의 말에 더욱 관심이 생겼어요. 찜질복 입고 누워있던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은 채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따뜻한 돌 위에 누워있는데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사실 아멜리아, 처음에 같이 방 쓰게 됐을 때 걱정 좀 했어요. 한국 문화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적응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살짝 당황하면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유진이네 문화가 너무 낯설어서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처음으로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나눴어요. 유진이는 제가 미국식 생활 방식 때문에 불편할까봐 걱정했고, 저는 유진이의 청결 습관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대화 덕분에 우리 사이가 한층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유진이 생활 방식이 새롭게 보였어요. 매일 밤 샤워하고 피부 관리하는 건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동안 한국인들의 청결 습관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나도 매일 샤워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유진이 삶의 방식이 저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어요. 교환학생 생활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점점 다가왔어요. 짐을 싸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솔직히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기대보다 충격이 컸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했고 문화 차이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유진이 덕분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생활 방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짐을 정리하는데 유진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작은 쇼핑백을 내밀며 말했죠. 이거 미국 가서도 잘 써요. 준비했어요. 봉투 안에는 한국에서 유명한 바디워시, 로션, 샴푸, 크림이 들어있었어요. 선물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유진.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유진이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멜리아, 한국에서 배운 거 잊지 말아요. 당신한테 잘 맞을 거예요. 그 순간 유진이가 얼마나 저를 신경 써줬는지 깨달았어요. 처음 같이 방을 쓰기 시작했을 때 유진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어요. 매일 씻지도 않고 가끔 냄새가 났을 텐데도 한 번도 직접 불편함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방에 디퓨저를 놓아 분위기를 바꿔주고 자연스럽게 한국 생활 방식을 보여주며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게 바로 유진이만의 특별한 배려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미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가 저를 감쌌죠. 이게 내가 익숙했던 냄새였나? 땀과 향수가 뒤섞인 공기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어요. 전에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던 냄새가 이제는 거슬리더라고요.
한국 생활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캠퍼스로 돌아간 후에는 더 심했어요. 학생 식당에서 식사할 때마다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소란스러움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조용하고 정갈한 식당 분위기가 그리워졌죠. 특히 수업이 끝나고 러닝셔츠 차림으로 앉아있는 학생들을 볼 때면 운동한 후엔 씻고 오는 게 기본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하루는 친구들 모임에 나갔는데 다들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있었지만 저는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주변 공기가 답답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냄새가 거슬려서 결국 일찍 자리를 떠야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한국이 생각났어요. 어디를 가도 맡을 수 있었던 은은한 향기, 깔끔하고 정돈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유진이의 맑은 피부와 배려심까지. 모든 게 그리워지더라고요. 미국에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나면서 저도 변했어요. 매일 샤워하고 바디로션 바르고 피부 관리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유진이와 함께 갔던 목욕탕과 찜질방이 떠오르면서 씻는 게 단순히 청결 문제를 넘어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어느 날 수업 중에 친구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아멜리아, 요즘 너한테서 좋은 향기가 나. 새 향수 썼어?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매일 씻는 거야. 그 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유진이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미국 환경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어요. 물을 틀 때마다 탁한 느낌이 들고 샤워해도 개운하지 않은 게 답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씻고 나면 피부가 맑아지고 산뜻했는데 여기는 물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인지 씻어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아, 한국에서는 이렇지 않았는데 라는 말이 하루에 몇 번씩 나왔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아파트 세탁실이었어요. 깨끗한 옷을 세탁하려고 들어갔는데 누군가 세탁기에 옷을 넣어놓고 며칠씩 안 가져가는지 곰팡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빨래통을 열 때마다 나는 불쾌한 냄새에 매번 인상을 찌푸렸어요. 한국이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날부터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세탁 시간표를 만들어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어서요. 시간이 갈수록 한국 생활이 더 그리워졌어요. 유진이가 선물해준 바디워시와 로션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 향기를 잃는 게 두려워서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을 주문하기까지 했어요. 배송 기다리는 동안 한국에서의 일상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실감했어요. 점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단순히 깨끗한 환경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느꼈던 따뜻한 배려와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만들어내는 깔끔한 분위기가 그리웠어요. 유진이가 보여준 작은 행동들, 그리고 알려준 한국의 생활 방식은 단순히 개인 습관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배우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취업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유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유진아, 너 덕분에 내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 나 한국에서 다시 살고 싶어졌어. 유진이가 답장을 보내왔어요. 아멜리아, 언제든 돌아와요. 한국이 그리워질 때 다시 만나요. 그 메시지를 보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한국은 단순히 제가 방문한 나라가 아니라 제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려준 곳이었어요. 언젠가 꼭 다시 돌아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요.